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앓는 이른바 국민 질환이 있다. 바로 당뇨병. 평생 아픈 병,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 알려진 당뇨병은 세포로 흡수돼야 할 당분이 혈액 속에 과다하게 남아있는 병으로 신체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당뇨병은 이러한 인슐린 이상으로 생긴다고. 당뇨병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병도 병이지만 합병증 때문인데 합병증으로는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될 수 있는 당뇨발과 실명까지 부르는 당뇨 망막병증 등이 있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자. 네, 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 합병증은 심하면 발을 절단하거나 실명과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문제는 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또 고령화 등으로 매년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건강 A to Z 오늘은 이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손호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이제 국민 질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데요. 네. 교수님,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야말로 당뇨병 대란이죠. 당뇨병이 많이 느는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에 노인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매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현황이라든지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30세 이상의 어른에서 당뇨 환자가 14.4%나 늘었고 65세 이상에서는 근 한 30%, 3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의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게 더 무섭기는 합니다. 앞으로 당뇨가 될 환자, 곧 당뇨병 정기 환자가 한 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당뇨병이요, 참 무서운 게 아시겠습니다만 초반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환자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뇨병이라고 다 같은 당뇨병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당뇨병의 경우에는 제1형과 2형 당뇨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요, 주로 어린이 또는 사춘기 이전에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슐린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인슐린 주사를 하루나 이틀 정도 빠지면 응급실에 혼수 상태로 실려오는 굉장히 심각한 당뇨병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1형 당뇨병은 매우 적습니다. 그다음에 2형 당뇨병의 경우가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당뇨병입니다. 비만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 되겠고요. 그 외에 아주 특별한 당뇨병으로 임신성 당뇨병, 기타 또 유전적인 이상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때문에 오는 당뇨병 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췌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당뇨병 등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당뇨병은 주로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요, 혈당 수치가 얼마 이상일 때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듯이 당뇨병도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제2형의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혈당 검사와 당화 혈색소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8시간 금식을 하고 오는 공복 혈당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 혈당은 100 이하가 되겠고 당뇨병은 126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어중간한 당뇨병 정기, 곧 당뇨병이 5년 내지 10년 내에 당뇨가 되실 분들은
100에서 125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혈당을 반영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아마 금식을 하지 않아도 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는 6.5%가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당뇨병이 걸리기 10년 전쯤부터 이미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이상 소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뇨병이 되기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 단계에 있는 당뇨병 정기 환자들을 당뇨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우리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예를 들자면 체중을 한 5% 정도 감량을 하고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군과 우리 당뇨 치료약제로 쓰고 있는 약물을 사용한 군 이렇게 봤더니만 실제로는 약을 쓴 군보다는 체중 감량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한 군이 훨씬 더 당뇨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당뇨병 예방에 있어서의 왕도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예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병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소리 좀 더 높여봐라. 나 진짜 아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맞나? 아니지 사람.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좀 아이, 뭔데? 왜안 보이잖아? 나의 유연석 오빠가 내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는 아나? 어디 갔다 왔는데? 뭐 어디 갔다 왔겠지 뭐. 뭐 돈 벌고 안 왔으면 말 마. 아 맞다. 뭐 됐다 말을 말자. 오늘 병원 간다 그랬잖아. 병원? 왜요? 뭐라던데? 뭐 이상 있다나. 아 몰라 이제 궁금한 감지 됐다 말 안 할 거다. 아니 궁금하진 않지만 말하고 싶어 하네. 아니 병원 가서 뭐라 카네. 그랬잖아 그 아무리 먹어도 뭐 살이 계속 빠지고 막 그랬잖아. 몸 푹 처져 있고 막 그랬었잖아. 그건 그래 여름이니까 그렇겠죠. 아 더위 먹었다더나. 더위 먹었겠지 뭐. 일도 안 하는데 더위 먹겠지. 희한하네 정말. 그래 일 아내가 당뇨 걸리는 것 같다. 내 당뇨라 하더라. 당뇨? 그래. 미쳤다. 당뇨병이 무슨 말이고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당뇨병이 걸렸으면 이게 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데 그게. 당뇨 한 번 걸리면 진짜 평생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나? 평생 고생이다. 아유 괜찮다. 뭐 죽을 병 걸렸나? 당뇨 초기라서 그 식이요법 하고 운동하면 된다. 그래도 말도 안 된다. 당뇨병이 뭐. 내 말이. 정말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을 내가 이 갔다가 아니다. 내 약국 갔다 와야 되겠다. 영양제라도 사모해야지. 큰일 난다. 영양제? 영양제는 뭐? 당뇨병 환자는 영양 흡수가 안 된대. 그래서 약국에 있는 영양제랑 영양제는 다 사와가지고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양이 보충이 되는 거다. 알겠나? 아니 모든 약을 다 먹으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노? 생각을 좀 해봐라 언니.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영양제에도 궁합이란 게 있는 거야. 당뇨 걸렸다고 몸에 좋다고 약 다 먹으면 더 부작용이 일어나고 안 좋거든. 부작용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정해라. 역시 내 생각해서는 자기밖에 없네. 내밖에 없는 거다. 자기야, 내가 잠시나마 유연석한테 눈을 돌린 거 정말 미안하다. 괜찮다. 나도 김태리한테 마음이 약간 줬던 건 사실이니까. 그들은 그 둘도 모른다. 시끄럽고 니 빨리 가가 영양제 사왔나? 아 뭘 영양제를 사와. 언니가 나중에 사온다 했는데. 뭘 나중에 사와. 눈치가 그렇게 없노 진짜. 니 나이 그만이 묵도록. 내가 말했잖아요. 당뇨병 환자는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영양제는 다 먹어줘야 된다고.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영양제에도 궁합이 있다고 골라서 먹어야 된다고. 정말 무식하기는 진짜. 마! 왜? 무식하기는 뭐. 니 지금 시끄럽고 카드 들고 빨리 저 갔다 왔나? 야 남들은 지금 휴가철인데
나가고 외박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하지 니네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궁합 좋은 남자나 만나요. 궁합 하지 말고. 친구들은 다 데이트 가고 최고의 휴가는 집이라 그랬다. 나 집에 있을 거다. 야 나 나가가 좀 남자도 꼬셔보고 해라 좀 그러고 그 가는 김에 영양제 좀 사오고 가까 늦게 들어온나 아니 잠깐만. 이따가 약국에서 약국 네. 들어갈 때까지 있다가 온나 내 나가면은 둘이 또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야마 쪼매난 게 어디 어른들 하는 일에 싹싹 가. 야 쪼매난 건 몰라도 빨리 가.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당뇨병이 있으면 영양제를 따로 먹는 것이 좋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이 문제 좀 어려워도 보이고 쉬워도 보이거든요. 정답이 뭘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모든 음식에는 사실 이 궁합이란 게 있잖아요. 영양제도 그냥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궁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X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O로 하겠습니다. 오. 왜냐면요, 사실 당뇨가 있으면 이 밥을 적게 먹어야 하고 또 과일을 먹더라도 뭐 사과 한 쪽, 수박 한 조각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혈당 조절을. 그러다 보면 분명히 몸에 부족한 영양소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채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정답인가요, 교수님?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두 분 다 맞는 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승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모. 예, 세모가 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사실은 건강하게 골고루 식사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이 풍부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잘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당뇨 환자 중에서 당뇨병 약제를 쓰는 경우에 비타민 B12라든지 간혹 비타민들의 흡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비타민 B12는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 신경병증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뭐 이렇게 비싼 그런 영양제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특히 비타민 B12나 D 정도의 보충이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높은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그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당뇨병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한 10분 중에 7, 8분이 사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95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개 보시면 한 60% 정도가 심장 질환, 그리고 한 10%가 뇌혈관 질환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경우와 조금 다른 경우가 돼요. 최근에는 심장 질환이 조금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질환이 거의 반반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는 우리 이 부산 지역에서 있는 종합병원에 오시는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을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개 90년대와 2000년대의 사망 원인을 잘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심장 질환이 대개 여기에는 당연히 이 뇌졸중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한 60% 가까운 정도가 되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90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암으로 사망하신 당뇨 환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대개 암에 걸릴 확률도 대개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 한 2배 정도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검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한 70%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겠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서너 배나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는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한 12년, 10여 년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당뇨 환자의 당뇨 치료의 가장 주안점이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게 UKPDS와 DCT 연구 같은 경우들 아주 오래된 연구들이긴 합니다만은 위에 두 연구는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 밑에 세 개의 연구는 보시면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약을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효과가 없는 좌측에 있는 이 세 개의 연구와 우측에 있는 세 개의 효과가 있는 세 개의 연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이게 우측에 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은 오늘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새로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치료를 잘했더니만 효과가 좋더라는 연구가 나온 연구고요. 좌측에 있는 연구들은 사실은 이제 당뇨가 한 10년 동안 제대로 조절을 잘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니만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당뇨 치료에서 중요한 걸 보여주는 연구가 스테노 연구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스테노2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혈당만 조절해서는 사실은 사망률을 줄이기가 어렵지만 혈당, 혈압, 지지를 동시에 치료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을 50%나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덥나? 잡았다. 진짜. 잡았다. 아이 그걸 손으로 잡고 가노. 저 휴지 있잖아. 휴지로 좀 하지. 어머 자기야, 휴지로 가는 순간 없어진다. 손 씻으면 되지 이렇게. 아이 어디 있다. 에이, 진짜. 저기요. 왜요? 이제는 뭐 제가 남자라 안 보입니까? 남자가 뭘까요? 안 간다는 소리 하고 앉았노 진짜. 야 연애 때만 해도 그렇게 여자들만. 언니가 어딜 봐서 여자한테 딱 봐도 남자구만.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요. 너 언니 연애할 때는 아니랬다. 얼마나 여자 했는데. 됐다. 자기야, 응? 너무 찌고 용이는 이런 거 못 들어요. 앞으로 힘쓰는 건 내가 할 테니 우리 용이는 하지 마. 몰라 부끄. 벌레를 어떻게 그렇게 잡고? 걱정하지 마. 벌레도 앞으로 내가 잡아줄게. 자기 최고. 그나저나 우리 용이는 언제쯤 생활을 보여줄 건가? 꾸꾸꾸. 용이는 생얼 부끄워. 설마 쌩얼이랑 화장한 거랑 다른 거 아니지? 아니지. 용이는 생얼이 더 이뻐요. 그럼 우리 용이는 쌩얼이 훨씬 예쁠 거야. 미안해. 나 힘 없어. 아니야 하나도 안 하고 더 때려도 돼. 되게 최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여자를 모르나.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낯이 예쁘다니까 언니가 그때부터 화장이라는 걸 안 했고 막 이제는 화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응, 아이고 아니다. 너 뭘 하더라? 아유 연애할 때는 그 조그만한 스탠드 이런 거 하나 못 옮겨가지고 엄마야 이러지만 참 지금은 그게 뭐고 소파 혼자 들지 이거 혼자 들지. 아이고 참. 모르겠나. 뭐를 몰라? 여우짓한 거지. 뭐 여우지? 세상에 조명 하나 못 드는 게 어딨노. 다 내숭이다 내숭. 나는 진짜 이런 거 10개 10개 갖다 줘봐라 다 들을 수 있거든. 그렇지. 진짜 연애 연자도 몰랐네. 여자는 원래 그렇다. 또 사기네 사기 이거 완전. 아니 30대 후반에 지금 시집 가야 되는데 8살 연하 꼬시는데 그러지 못하겠나. 아이고 참나.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그리고 병원은 갔다 왔나? 뭐라 하더나 안 왔다. 아니 그 인슐린 주사인가 그거 맞아야 된다 하던데. 뭐? 인슐린 주사? 아니 인슐린 주사 그거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벌써부터 맞아야 된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래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거. 어떡해. 선생님이 뭐 맞아야 된다 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럼 맞아야지. 아니 말기도 아니고 그냥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 되는 거잖아. 왜 벌써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냐고. 말기도 아닌데. 그래 맞다. 근데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 참 고구마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답답하네 정말. 당뇨에도 1형, 2형이 있는데 오빠는 맞아야 되는 그런 형이겠지. 야 그런 게 어딨노. 다 똑같지 뭐. 그러고 그 인슐린 주사 없다 같은데. 당연하지. 주사인데 콕 찌르면 당연히 아프지. 아니 스스로 인슐린 주사도 놔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그 혼자 이렇게 주사 놓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노. 그 말이 안 된다. 번거롭잖아. 약 먹고 식이 조절하고 운동 잘하면 된다. 자기야 할 수 있지? 그래 할 수 있죠. 아니 평생 이거 주사 맞고 어떻게 하노. 그래. 알걸? 병원 가봐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건 아닐걸?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먹는 약만 달라해야겠다. 내 또 주사 공부증 있잖아. 안 돼.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 말기에 쓰는 약이다 합니다. 네. 사실 당뇨 환자들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말들도 많은데 과연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먼저 정답을 외쳐본다면 아하. 정답은 O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인슐린 주사를 매번 맞는 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잖아요. 당뇨병 초기라면 굳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뭐 식습관 개선이라던가 운동 등 생활 습관만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정답을 쉽게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화면상에 나왔거든요. 당뇨병은 종류가 1형, 2형 나뉘잖아요. 근데 1형은 인슐린 부족 점색에 땡땡땡 하셨거든요. 그 뒤에 말이 뭘까요? 1형 같은 경우에는 2형은 몰라도 인슐린 주사를 초기부터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예, 정답은 X로 철원 씨가 맞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은 인슐린 주사는 우리 이 당뇨병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뭐 인슐린이 처음부터 없으면 안 되니까요. 다만 2형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시작부터 초기에 인슐린을 사용하면 당뇨병을 혈당 조절을 장기간 이렇게 좋게 할 수도 있고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당뇨병이 관해가 되는 완치가 되는 단기간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고 또한 뭐 제2형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임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맞고 또 좋아지면 다시 먹는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슐린은 어떠한 당뇨 약제보다도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탁월한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맞아야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당뇨병 그래프를 이렇게 경과를 보시면 대개 2형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2단계가 되면 처음에 이미 당뇨병 진단될 당시에 이미 50%가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고 2단계가 되게 되면은 벌써 인슐린이 분비가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사실은 인슐린 이미 나온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인슐린으로 우리 노벨상을 타신 분도 한 3분이나 되시거든요. 굉장히 우리 인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우리나라 환자분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세에 있어서는 대부분 인슐린 주사를 잘 맞으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슐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또는 미신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우리나라 인슐린 치료 현황이 되겠는데요. 되게 이게 붉은색 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면 인슐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점차 이렇게 퍼센트 감소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인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뭐 25% 정도가 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체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20% 이상 정도의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에도 조금 더 인슐린 치료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최근에 다양한 당뇨병 치료 약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예. 제가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중에 특별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웬 이게 생뚱맞은 이게 사진인지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사실은
제일 좌측에 있는 거는 프랑스 라일락 꽃이죠. 우리 리락꽃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에 있는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길라몬스터라고 하는 북아메리카 도마뱀입니다. 밑에 거는 잘 아시다시피 사과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가장 핫한 당뇨병 치료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인슐린은 조금 전에 1922년 1년이니까 대개 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프랑스 라일락에서 추출한 그런 약제인 경우에는 메폴민이라고 해서 대개 한 6,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메폴민 제제라고 해서 당뇨 환자분들의 한 10분 중에 7, 8분은 드시고 계시는 1차 치료제로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UKPD에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20여 년간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도마뱀의 독에서 추출한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인슐린처럼 주사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살 빼는 당뇨 주사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중에 한 가지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약물은 비만약으로도 이미 FDA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약이죠. 미국에서는 한 4, 5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2, 3년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는 사과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당뇨병 치료제인데, 사실은 소변으로 당을 배설시키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치료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기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메폴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에 작용하는 약물이죠. 라일락 꽃잎에서 추출한 이 물질이 비과나일이라는 메폴민이라는 이 물질이 사실은 간에서 포도당이 많이 생겨서 혈당을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대개 GLP-1이라는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우리 장에서 분비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나무에서 추출한 당뇨 약제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소변으로 우리 콩팥에서 당 배설을 증가시키는 약물인데, 이 3가지 약물의 특징은요, 다 똑같이 저혈당이 적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증명한 그런 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원래 2017년도에 이렇게 발표한 걸 보더라도 한복판에 보시면 메폴민이라는 약물이 근간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환자의 임상적 특징이나 약제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통해서 두 번째 약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당 조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말은 쉽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당뇨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혈당 조절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혈당을 떨어뜨리면 합병증이 좋아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당뇨 약제 자체가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 대부분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 때문에 우리가 약제를 함부로 쓰기가 어렵고, 또 심혈관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 또 뭐 주사제, 인슐린이나 또는 주사제 같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당 조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표에는 정해져 있죠. 대부분 당화혈색소 7을 목표로 정해놨습니다만은, 그게 목표에 얼마나 우리 혈당 조절을 낮게 할 건가, 또는 얼마나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거냐, 그리고 일찍부터 치료할 거냐, 오랫동안 안전하게 치료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외래에서 우리 환자분들과 상의하셔서 해서 혈당을 조절할 때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를 합니다. 첫째는 이분이 당뇨가 얼마나 오래됐나, 그리고 연배가 얼마나 많으신가,
그리고 저혈당이나 약물 부작용 위험, 뭐 신장 신기능이 좋으신지 간 기능이 나쁘신지 이런 동반 질환들에 대해 따라서 당화혈색소를 7로 잡을 수도 있고 또는 6.5로 잡을 수도 있고 8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환자와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혈당 조절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께 너무 강제로 혈당을 낮게 하면은 저혈당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들과 상의해서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 가지 들고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최근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맞춤 치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 그렇게 맞춤 치료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정밀 의료라는 말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 경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환자분들의 맞는 약들을 경험에 의해서 골라줬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나 또는 빅데이터, 환자한테 맞는 그런 최신 치료 방법들을 가지고 환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도 돼 있고 거기에다가 24시간 동안 혈당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으로 연결시키면 인공췌장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이 환자분들 앞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췌장 이식이라든지 아프지 않게 인슐린 주사를 하는 방법,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우리 환자분들께서 편하게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은 당뇨병성 망막변증과 족부병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은 평소에 균형 잡힌 식생활은 물론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혈당과 혈압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손호상 교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